자고로 책은 종이로 읽어야지 어디 손에 잡히지도 않는 디지털을 들이대나. A few moments later. 아, 저 진짜 이북 리더기랑 전자책 없었으면 심심해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진짜 과학자 만세. 흥선대원군급으로 전자책을 배척하고 종이책만 싸고 돌았던 제가 1, 2년 전부터는 전자책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전자책의 어떤 점 때문에 제가 이 강력한 디지털 쇄국 정책을 철폐하게 됐는지, 또 전자책과 종이책 중 어떤 게 더 좋은지, 언제 뭘 어떻게 읽는 게 좋을지까지 오늘은 종이책과 전자책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1, 2년 전까지도 도대체 전자책을 왜 보는지 이해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컴퓨터로 몇 번 시도해 봤는데 눈도 아프고 집중도 너무 안 돼서 이건 반쯤 상술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줄곧 종이책만, 그것도 거의 다 사서 읽었는데, 문제는 제가 책을 고를 때 별로 알아보지도 않고 충동 구매한다는 거예요. 표지나 제목이 마음에 들면 내용도 안 보고 그냥 샀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책장은 터지고 지갑도 터지고 내 속도 터지고 지구야 나무야 미안해 박스째로 책을 갖다 팔고 버리기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무작정 책을 사들이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KT 알뜰폰을 쓰고 있어서 밀리의 서재를 공짜로 쓸 수 있었고, 전자도서관도 요즘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싶은 책이 생기면 오프라인 서점처럼 전자책으로 내용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아이패드랑 핸드폰으로 전자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거의 PDF와 다를 바가 없었던 초기 전자책에 비해서 너무 괜찮아진 거예요. 하지만 역시 눈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이북 리더기의 세계에 발을 들이고 저는 본격적인 전자책이라는 신세계를 만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서 전자책을 보게 됐냐? 바로 아무 데서나 어떤 자세로든 읽을 수 있다. 이게 진짜 제 생활 양식을 바꿔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전자책은 특히 눕독에 최적화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종이책도 누워서 볼 수는 있지만 옆으로 누우면 책 각도가 안 맞고 맞추다 보면 손목이 막 너덜너덜해지고, 또 똑바로 누우면 팔을 막 쭉 뻗어야 되고, 그렇다고 한쪽으로 기울이면 어깨랑 목이 아프고. 근데 전자책은 리더기를 거치대에 올려놓고 리모컨으로 넘기면 끝이에요. 그냥 누워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몸에 문제가 생겨서 한 일주일 동안 누워서만 지냈거든요. 밥도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면 남편이 떠먹여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저 이북 리더기랑 전자책 없었으면 진짜 심심사했습니다. 덕분에 이때 책이랑 만화책 진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두운 데서도 불 안 켜고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저는 밤에 누웠다가 잠이 안 와서 다시 일어나서 책을 읽는 경우가 많은데, 천장 등을 켜면 남편이 깰 것 같고, 독서등을 쓰자니 불편하고, 결국 거실로 나가서 읽다가 잠 더 깨버리고. 근데 전자책은 불을 켜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졸리면 그냥 그대로 스르르 잠들면 됩니다. 두 번째 전자책의 장점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재천 교수님 서재에는 책이 몇만 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책을 이 이북 리더기 하나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책 둘 데가 없어서 버리고 팔고 하다가 전자책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이상한 책, 별로인 책, 안 읽히는 책을 사도 적어도 책장 정리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휴대성과 가벼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갈 때 어떤 책 가져가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엔 진짜 나가기 전에 10분, 20분 동안 고민했거든요. 지하철에서 읽을 거니까 가볍고 작은 책, 읽던 책은 무거우니까 패스. 저 책은 가볍긴 한데 너무 짧아서 가는 길에 다 읽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북 리더기 하나만 들고 나가면 끝입니다. 미리 몇 권 다운받아 두고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골라 읽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전자책의 최고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낮에 주문하면 밤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많죠. 그래도 막 지금 당장 읽고 싶은 책이 있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잖아요. 특히 저는 영상 준비하다가 이 책 참고자료로 필요한데 지금 내 손에 없어, 이럴 때 전자책이 정말 유용해요.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바로 다운받아서 바로 읽을 수 있으니까요. 밀리의 서재 같은 구독 서비스까지 이용하면 활용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밀리는 보유 장소가 많아서 신간이 아니면 거의 반반 확률로 거기서 바로 볼 수 있거든요. KT나 KT 알뜰폰 쓰는 분들은 밀리 무료니까 꼭 써보세요.
하지만 이 수많은 전자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이책을 찾게 되는 종이책만의 매력과 장점이 있죠. 종이책의 가장 큰 장점은 오감을 자극하는 독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 종이의 냄새, 그리고 책장 넘길 때 나는 소리, 심지어 책의 상태에 따라서 소리가 또 다르잖아요. 전자책에도 책장 넘어가는 효과음이 있긴 한데 책장을 넘기다가 구겨진 인덱스에 걸려서 멈칫하는 그 바스락 소리, 물에 젖었다가 말라서 더 버석버석하는 소리, 이런 건 구현할 수가 없어요. 표지의 두께, 내지의 촉감, 형압 디자인, 이런 것도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종이책의 시각적인 실제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리더기 화면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라고 뜨는 것보다 실제로 책을 덮고 와, 이렇게 두꺼운 걸 읽었네? 라고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 훨씬 더 성취감을 줍니다. 또 종이책은 시각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죠. 새 책의 빳빳한 종이, 누렇게 바랜 종이, 구겨지고 더러워진 표지, 이런 변화들이 책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책장에 꽂혀있는 책만 봐도 내가 읽은 책, 안 읽은 책이 한눈에 보이고 책을 정리하면서도 그때그때 내 취향과 관심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 이것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종이책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전자책으로도 그동안 읽은 책을 돌아볼 수 있죠. 하지만 도서 목록을 일부러 확인해야 되니까 책장처럼 좀 직관적이고 직접적이지 않은 느낌입니다. 분명히 읽었는데 나와 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꼭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책장에 있는 책을 보면서 떠올리는 기억이나 생각도 독서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종이책은 훨씬 더 다채로운 독서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종이책의 두 번째 장점은 책에 자유롭게 내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책을 다 읽고도 새 책처럼 깨끗한 상태로 두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책에 형광펜으로 밑줄도 막 긋고 인덱스나 포스트잇을 붙이고 책에 직접 리액션도 적고 그런 걸 좋아해요. 종이책은 이런 행위들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도 하이라이트랑 메모 기능이 있긴 한데 문제는 버퍼링입니다. 이북 리더기로 메모할 때 한 글자 입력할 때마다 버벅이는 그 느낌, 진짜 한숨이 나옵니다. 페이지 넘길 때 로딩 걸리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래봤자 1, 2초니까. 근데 밑줄 긋고 메모할 때 버벅이면 결국 종이책을 사게 되는 거죠. 최근에 밀리의 서재를 들어가면 책에 필기하듯이 필기 모드가 가능하다고 나오던데 그건 저도 아직 안 해봐서 해보고 괜찮으면 나중에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원래도 책을 깨끗하게 보는 분들이라면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지만 책을 나만의 방식으로 읽어버린 흔적을 남기고 싶은 분들한테는 전자책이 계속 뭔가 아쉽게 느껴질 거예요. 종이책의 세 번째 장점은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싶을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종이책은 고정된 공간 정보를 갖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펼치든 어떤 책의 178페이지의 두 번째 줄 마지막 단어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의 내용을 떠올릴 때도 그 문장이 책 중간쯤 오른쪽 위에 있었는데 사파 옆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페이지의 공간 정보와 함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지적인 연결이 우리가 책 내용을 기억할 때 꽤 강력한 역할을 해요. 반면에 전자책은 기기에 따라서 폰트나 여백, 글씨 크기 같은 게 계속 달라지면서 페이지 정보도 변하게 되죠. 물론 항상 같은 기기에서 같은 설정으로 보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집에서는 이북 리더기, 회사에서는 핸드폰, 눈 아프면 폰트 크기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럼 페이지 레이아웃이 계속 바뀌니까 책 내용을 떠올릴 때도 공간 정보가 흐려져서 기억이 비교적 덜 남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종이책이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이런 전자책과 종이책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언제 전자책을 읽고 또 언제 종이책을 읽을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전자책으로는 보통 한 번 읽고 말 책들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인스타에 광고 뜨는 책들 있잖아요. 뻔할 것 같긴 한데 또 괜히 궁금해서 한 번쯤 읽어보고 싶은 책들, 그런 거는 그냥 전자책으로 봅니다. 그리고 소설도 웬만하면 전자책으로 봐요. 진짜 인생책 아니면 한 번 읽고 끝나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한 권을 여러 번 읽기보다는 다양한 책을 더 많이 읽는 걸 선호하는 편이어서. 그리고 또 발췌해서 읽을 책도 전자책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참고용으로 보는 책, 아니면 내용을 전부 읽기보다는 요약이 더 중요한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책들은 나중에 다시 볼 때도 책 자체를 보기보다는 제가 정리한 메모만 보게 돼서 굳이 종이책으로 안 사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뭘 읽는지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책들. 종이책은 표지가 딱 보이잖아요. 가끔 정신 차려야겠다 싶어서 동기부여용 자기계발서를 본다거나 조금 유치해 보이는 책이나 야식꾸리한 걸 읽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아무도 모르게 볼 수 있는 전자책이 최고입니다. 반대로 종이책을 사야만 하는 순간도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소장 가치죠. 특히 뭐 특별판 나온 거 이런 건 그냥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나니아 연대기 리커버판인데요. 이렇게 옷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건 눈물을 마시는 새 출판 20주년 일러스트 특별판입니다. 이게 수묵화 작가인 백성민 화백님이 안에 일러스트도 그려주셔서 그 한국판 판타지 세계관의 정점을 찍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리포터 미나리마 팝업북 시리즈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불의 잔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이런 게 예쁜 것도 예쁜 건데 그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단어가 주는 욕망, 이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전자책을 읽으면서 책장 공간이랑 지갑이 조금은 확보가 돼서 예전보다는 이런 소장용 책을 사는 게 좀 덜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작가님의 신간이나 그림이 많은 책도 종이책으로 봅니다. 그림은 컬러감과 질감이 중요한데 전자책으로는 그런 게 좀 잘 안 느껴지거든요. 또 비문학 중에서 메모 많이 할 것 같은 책도 종이책으로 삽니다. 요약보다는 읽으면서 생각이나 질문이 많이 떠오르는 책이요. 저는 이런 책들은 필기가 편해야 더 잘 읽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읽고 있는 과식의 심리학, 이 책인데요. 처음에 전자책으로 읽다가 결국 종이책을 샀습니다.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우리의 과식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작용한다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음식이 예전 것보다 더 건강하니까 많이 먹어도 돼요 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실제로는 기존 제품보다 덜 나쁠 뿐이지 정말 건강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업이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의 식습관을 조종하고 자본주의라는 체제는 그걸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책은 키마카길이라는 미국의 임상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임상심리학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학문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사회가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이 몇 년째 안 된 취준생이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그 사람의 선천적인 기질이나 성장 환경 같은 데서만 찾는 게 맞을까? 이런 거죠. 요즘은 개인 내부의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나 문제도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책도 같은 맥락에서 단순히 과식이 개인의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조장된 습관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읽으면서 계속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궁금하거나 엥? 그런가? 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계속 메모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건 종이책으로 다시 읽어야겠다 하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전자책으로 보다가 종이책을 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꼭 메모할 게 아니어도 이건 한 번만 읽고 끝낼 책이 아니다 싶으면 전자책을 멈추고 종이책으로 다시 사게 되더라고요. 결국 전자책이 더 좋다, 아니다, 종이책이 최고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전자책은 조금 더 실용적이고 편리하고 종이책은 감성적이고 몰입감이 더 좋고 각자의 장점이 워낙 뚜렷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자책과 종이책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필요할 때 필요한 방식으로 읽으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뭐 언제 전자책을 보고 언제 종이책을 사는지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기준일 뿐 당연히 정답이 아니에요. 저도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전자책으로 먼저 읽다가 이건 소장해야겠다 싶으면 종이책으로 다시 사고 너무 두껍거나 무거운 책은 종이책으로 읽다가 아 이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좋아 하고 전자책으로 편하게 읽고 어느 한쪽을 고집하기보다는 어떤 매체로든 꾸준히 즐겁게 재미있게 책을 읽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전자책과 종이책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해 봤는데요. 책 소개가 아니어서 좀 아쉬운 분들이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이 궁금해서 읽어볼 거라고 하시거나 책을 더 읽고 싶어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댓글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책 추천은 물론 책과 독서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독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